여러분들은 지금 2024 배터리 품질 관리 세미나 온라인 버전 신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뉴로클의 이용석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발표 주제는 배터리 공정에서 압도적인 검사 정확도를 보장하는 오토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뉴로클의 이홍석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이라 이제 많이들 이제 허기지실 것 같은데, 네, 최대한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오늘 이제 저희가 오토 딥러닝 기반의 이제 배터리 비전 검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앞선 발표에서는 이제 좀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발표도 많았었고, 외산업체다 보니까 좀 더 글로벌 레퍼런스도 많았다면, 저희는 국내 업체로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도 합니다만 국내에 다양한 어떤 배터리 쪽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특히 제품적으로는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일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비전 검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배터리 비전 검사에 왜 오토 딥러닝이 필요한지, 어떤 효용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낙 개괄적인 내용이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비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비전 검사 분야에 이제 딥러닝이 들어온 지 워낙 이제 오래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배터리 쪽에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에 AI가 접목돼서 다양한 이제 딥러닝 비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딥러닝 비전 검사의 장점을 요약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유관 검사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룰 베이스 기반의 이제 머신 비전 검사의 장점을 합쳤다라고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관 검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정형화된 분량도 사람이 검수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이제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뇌처럼 사례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 비정형화된 분량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관 검사의 이런 장점을 여전히 체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 이제 머신 비전의 장점은 결국은 일관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검사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딥러닝도 결국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수학적인 수식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생성되면 수학적인 수식이 흔들릴 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룰 베이스 검사의 장점도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차용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두 가지의 단점도 많이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유관 검사의 단점인 이제 일관성도 딥러닝 비전 검사는 이제 기계가 검사하니까 제공을 드리고 있고, 기존의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 비정형화된 분량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딥러닝은 사례 학습 알고리즘으로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이제 접목해보신 경험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서, 결국 딥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례 학습이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학습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티칭을 하는 레이블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제 레이블링 과정 이후에 여러 가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생성해서 현장에 접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각각의 좀 어떤 테크닉들을 쓸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학습 데이터 취득부터 레이블링, 모델 학습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들으신 내용처럼 다양한 이제 비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필요한 건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랑 하나로 이제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비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터리 검사 현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저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저희 뉴로클은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로서 딥러닝 비전 검사에 집중을 해서 딥러닝 쪽에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장비 업체들이 가볍게 딥러닝을 다루는 수준을 저희가 넘어야지만 저희가 어떤 밸류를 제공드릴 수 있다 보니까 딥러닝 비전 검사의 어떤 성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말 초격차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모토로 달려가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외 정말 유수의 기업들에게 저희 솔루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과 다 저희 고객사들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국 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아시아, 유럽에서는 그 프레젠스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연역이 엄청 오래된 업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큰 수상들을 하면서 기술력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임팩테크 대상이라든지 가트너 AI 쿨밴더 선정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이노베이터스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수상을 하면서 기술력을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많은 고객들이 저를 찾아주실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오토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딥러닝 그 자체로 고객사들에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여기 있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결국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을 할 때 고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제1의 목표실 텐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해봐도 고성능의 모델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품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잘 취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델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모델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딥러닝이 마치 매직박스처럼 딥러닝 쓰시면 많은 외관 검사가 극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딥러닝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고요. 따라서 모델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을 쓰고 있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있는 이제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를 최적화합니다. 딥러닝 아키텍처 그 자체를 최적화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데이터를 증강시킬지에 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최적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모델을 항상 그 누가 학습하더라도 최적화해서 이제 고성능의 모델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다 보니까 타 업체 하나는 명확한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좀 더 회사 관점으로 본다면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딥러닝을 일부 엔지니어에 의존을 하시면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에 솔직히 해당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에만 평생 근무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직이 자유화된 시대고 그 엔지니어는 2, 3년 되면 더 좋은 회사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1년,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동일한 성능의 모델을 낼 수 있는 메인터넌스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오토 딥러닝을 쓰신다면 사용하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된 어떤 성능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이 사실 저희 고객사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떤 타 솔루션 대비해서 항상 고성능의 모델을 최적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고성능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 또 다른 측면은 사실은 리소스 최소화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딥러닝이 약간의 이제 블랙박스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피처 값들을 저희가 정의하지 않잖아요. 피처 값 자체도 어떤 피처를 볼지도 모델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잘 학습이 됐는지 학습이 안 됐을지라도 저희가 이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때 결국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을 해보고 가설을 기반으로 뭔가 수정을 해보고 모델 성능 봐보고 이게 아니네 돌아와서 또 가설을 기반으로 파라미터나 모델 단을 수정해보고 또 다시 모델 결과를 보고 이거에 대한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인데 이런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을 쓴다면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모두 대신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고객사분들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리소스를 절감하시면서 고성능의 모델을 달성하는 시간과 리소스도 현격하게 줄여드릴 수 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저희 고객사 사이트에서 많이 증명이 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에 들어있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소프트웨어는 뉴로 T라는 소프트웨어와 뉴로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T는 트레이닝의 약자로서 이미지를 넣으시고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로 T를 통해서 생성한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제공드리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런타임 API인 뉴로 R을 기반으로 원하는 장비나 현장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고 뉴로 R 같은 경우에는 C#, 파이썬 세 가지 API를 통해서 최적화된 속도로 러닝을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T는 이미지 업로드부터 레이블링, 모델 학습까지 모두 진행하실 수 있고 실제 적용은 뉴로 R 런타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딥러닝 비전 검사의 소프트웨어 파트에 대해서는 A to G의 전 과정을 저희가 담당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실제 지금은 가장 코어 알고리즘을 말씀드렸고요. 코어 알고리즘 한 개만 있다고 검사가 끝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기능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어떤 스텝들을 어떤 것들을 제공드리면서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과정 데이터 관리부터 레이블링, 모델 학습, 검사 등등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은 사례 학습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학습을 해놨다고 이게 5년, 10년 간다고 보장하기는 그 어떤 업체도 불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유지보수, 다른 말로 하면 딥러닝 모델에 대한 재학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잘 기록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컬 서버를 활용하면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로컬 서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유출되더라도 항상 저희 소프트웨어로 돌아와 보시면 데이터가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경로를 불러오는 타 소프트웨어와의 큰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프로젝트 그때 할 때는 사실 많이 직감을 못 하시는데 6개월, 1년, 2년 뒤에 다시 한번 재학습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보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시간이 흐르고 유지보수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실제 느끼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는 로컬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대로 이게 로컬 서버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취득이 끝났다면 사실은 이제 레이블링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느끼시고 리소스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많은 분들이 뭐 레이블링을 위해서 외주도 써보시고 내부에 두세 명의 어떤 채용도 해보시고 계약직 채용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는데 저희도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블링 자동화 도구들을 정말 많이 탑재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토 셀렉터라고 하는 이제 레이블링 기능입니다. 여기에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알듯이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원하는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링이 다 가능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링이라면 이제 픽셀와이즈 레이블링인데 결국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도 딱 해당 부분을 지정해주는 오토 셀렉터가 있어서 한 땀 한 땀 레이블링 툴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를 절감드릴 수 있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저희가 이제 키워드 레이블러라는 또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정말 키워드만 입력해서 요즘 멀티모달 이런 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것들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칩셋이라고 하면 원하는 칩들 다 잡아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버블이나 워터라고 기입하시면 원하는 부분 다 잡아주고 이런 자동 레이블링 툴이 있다 보니까 저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신다면 이제는 일반 매뉴얼 레이블링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딥러닝을 접목해 보신 경험이라면 이런 자동화 레이블링 툴이 얼마나 큰 베네핏이 있는지는 너무나 체감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있는 오토 셀렉터, 키워드 레이블러를 활용하셨다면 마지막으로는 또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기존에 저희가 이미 학습해놓은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면 요거는 내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레이블링하는 기능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오토 셀렉터나 키워드 레이블링으로 50장에서 100장 정도 가볍게 빠르게 레이블링을 진행한 다음에 레이블링이 진행됐으면 내 초기 데이터로 한번 모델 학습을 합니다. 레이블링은 모델 학습을 해서 해당 모델의 피처 값을 기반으로 나머지 50장, 100장, 5000장, 10,000장, 100,000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레이블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린 모델로 자유롭게 빠르게 레이블링하고 그렇게 소수의 이미지 레이블링 한 다음에 타겟 데이터로 저희 고객사 데이터로 다시 한번 모델 만들어서 오토 레이블링까지 하고 하게 되면 매뉴얼 레이블링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지가 10,000장, 50,000장, 100,000장인 경우에도 레이블링이 수시간 안에 모든 게 완료되는 엄청난 어떤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딥러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업체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모델 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취득했고 관리하고 레이블링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실제 모델 학습이죠. 이제 모델 학습 단 넘어가 보면 저희는 이제 딥러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다이버스한, 가장 다양한 모델 타입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6가지가 흔히 말하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모델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2개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비지도학습 혹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반지도학습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외에도 당연히 딥러닝 기반의 OCR과 로테이션, 그 다음에 겟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분량을 만드는 모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6가지 모델 타입을 제공드리고 있고 또 분량 데이터가 적을 때 쓸 수 있는 비지도 학습인 어노멀리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어노멀리도 한 가지 모델 타입으로 제공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어노멀리도 2가지의 모델 타입으로 제공드리면서 정말 다양하고 파워풀한 모델들을 제공드리고 있고 이 전체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최적화 알고리즘인 오토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단일 모델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서 8가지의 모델 타입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딥러닝을 워낙 헤비하게 쓰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모델을 이제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 모델 타입 안에서도 이제 멀티 클래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싱글 클래스로 하게 되면 모델을 2개, 3개 붙이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모델 타입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멀티 클래스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분량에 대해서 다양한 분량 종류를 분류까지 하실 때도 뭐 굳이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멀티 클래스 세그멘테이션 모델 한 개만으로도 분량 검출 및 분류가 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분량 데이터가 적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비지도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모델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상 데이터만 학습을 하는 거죠. 분량 데이터가 초기에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저희가 수율이 높으면 정상 데이터는 정말 빠르게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만 학습을 해서 분량 데이터를 잡아내는 어노멀리 모델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 어노멀리 모델을 워킹하지 않아서 반드시 이제 분량 데이터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분량 데이터가 취득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모델은 여기 있는 겟 모델입니다. 뭐 겟 모델 요즘은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가상 결함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분량 데이터 딱 10장만 있으면 이제 가상 결함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겟 모델을 통해서 분량 데이터 10장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이 분량이야. 너가 생성 AI를 통해서 분량을 실제로 만들어봐 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분량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실제 분량들을 만들어가면서 분량을 만들면 굳이 비지도 학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도 학습 기반으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분량 데이터가 부족할 때도 비지도 학습을 갈 수 있는 옵션도 열려 있고 겟 모델을 활용한 다음에 지도 학습을 갈 수 있는 옵션도 열려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모든 툴들을 제가 제공드리고 있어서 그 어떤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라도 어떤 공정 환경에도 제약 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말이 써 있고 오른쪽에 인퍼런스 센터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멀티 모델을 동시에 활용할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딥러닝을 워낙 헤비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 딥러닝 모델로 모든 프로블럼이 솔빙되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딥러닝 모델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 학습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라는 기능이 있고 모델을 모델을 테스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퍼런스 센터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멀티 모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할 때 가장 최소화된 리소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플로우 차트와 이제 그 인퍼런스 센터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원하시는 대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워낙 이미지 원장이 커요. 워낙 큰 이미지로 촬영을 했다. 원장 이미지가 크다라고 하면 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만 먼저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찾아낸 그 ROI 내에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붙여서 실제 이제 분량을 검출할 수도 있고 분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고 뭐 분량을 검출하고 심지어 거기에 뭐 글자가 있어서 OCR까지 붙이겠다라고 하면 OCR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협업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요즘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딥러닝을 워낙 헤비하게 쓰시다 보니까 뭐 국내 대기업의 어떤 곳에서는 정말 하나의 어떤 팀에서 딥러닝 소프트웨어 여러 개를 두고 다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보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로컬 서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해당 PC가 로컬 서버가 되고 거기에 클라이언트를 붙여서 멀티 유저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베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컬에 사용해도 불구하고 멀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대기업에서 협업하기도 매우 용이하고요. 협업을 할 때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하이라키가 다 나눠져 있어서 뭐 이미지 셋, 레이블 셋, 뭐 태그 기능 같은 걸 활용하면서 정말 자유자재로 네이버에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딥러닝 프로젝트를 활용할 때도 정말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한 UX, UI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소프트웨어는 저희 뉴로클 소프트웨어다라는 것들은 뭐 저희가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보다도 크게 시간적인 엄청난 절약을 하실 수 있다. 왜냐면 저희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딥러닝은 하나의 툴이에요. 딥러닝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기술은 맞지만 배터리 쪽에서 그냥 하나의 툴로 활용하셔야 되다 보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 툴에만 온리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고성능의 모델을 최소한의 리소스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특화된 내용들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 봤을 때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뭐 비전검사 잘 아실 거예요. 비전검사가 원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였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배터리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평평한 패널과 웨이퍼를 기반으로 합니다. 패널과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광학 조건 취등에 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터리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유형도 다양하죠. 한 가지 웨이퍼나 한 가지 패널이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게 파우치부터 원통 등등의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고 각형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 보니까 뭔가 특정 하나의 광학 조건으로 모든 패널과 웨이퍼를 커버한다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난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어떤 검사의 재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광학을 열심히 잡아야겠지만 아까 말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광학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다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건 잘 아실 때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 설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음극양극 전극 예시인데, 이렇게 배터리는 이제 엑스레이나 CT 이미지도 많이 활용해서 내부도 봐야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랑 많이 다른 부분이죠. 내부를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를 보게 되면 레이블링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 CT나 엑스레이로 이렇게 이제 배터리 내부를 찍어서 음극과 양극을 갈라내는 이런 거 레이블링,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오토 셀렉터 같은 기능이 없었다면 저희도 정말 매뉴얼 레이블링 한 3년 전에 해봤거든요. 그런 기능 저희가 개발하기 전에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사한테 함부로 이거 레이블링 하셔서 세그멘테이션 모델 사용하면 돼요 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런 엄청난 레이블링 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의 어려운 고난이도의 이미지도 딥러닝으로 레이블링 해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뭐 이제 검사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딥러닝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룰베이스 검사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계측도 같이 하시고 하게 되면 딥러닝에 제공되는 택타임이 매우 짧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딥러닝 모델 자체를 만지기 때문에 모델을 만질 때 모델에 대한 레이어 수나 이런 거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제한을 걸 수가 있어서 정말 빠른 검사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레이어 수나 모델 크기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려서 파라미터 값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려서 더 빠른 어떤 검사 속도를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이 제조업에 특화된 또 하나의 좋은 피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 성능을 제공하는 이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제공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드립니다.